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제롬 파월 의장을 좀 비난을 했었죠. 그럼에도 이제 파월 의장을 해고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인정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한 주간 좀 공화당 상원 의원이나 백악관 직원 또 측근들과의 세 차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을 좀 맹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없었으면 성장률이나 주가가 지금보다 더 높고 재정 적자도 덜 늘어났을 것이라면서 금리 인상 정책을 굉장히 크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제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거칠었다면서 파월 이제 의장을 좀 추천한 스티븐 무누신 미국 이제 재무장관에 대해서도 좀 불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근 파월 의장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제 꼼짝없이 당신과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영어로 I guess I'm stuck with you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석에서는 좀 비판을 했지만 그래도 파월 의장과 어쩔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얘기를 좀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불평이 좀 그동안 해온 불평에서보다도 좀 가장 수위가 높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제 최악의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고 한다면 좀 법정 투쟁에 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고 경영자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강하고 성장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전보다 좀 실업자가 줄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매우 낮고 이제 임금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이제 내려야 하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이제 세계 경제가 올해 둔화하고 있지만 미국은 다른 국가보다 그래도 하강 압력을 잘 견디고 있고 무역 이슈가 해결된다면 성장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이번 주 수익률 곡선 역전이 좀 해소가 됐지만 모든 문제는 해소된 게 아니라고 배런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수익률 곡선의 주간과 이제 월간 평균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연준의 다음 움직임과 다른 침체 신호의 지표들도 주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10년과 3개월 국채 수익률이 역전이 돼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나 좀 선호 모드로 들어가기 전에 인내심을 가지고 주간이나 월간 평균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3월 제조업 관련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가 좀 상승을 했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큰 폭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이제 다시 플러스 영역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수익률 곡선이 이제 한 주 정도 역전이 된 셈입니다. 하지만 이제 분석가들이 장단기 국채 수익률의 스프레드에 좀 여유가 없어서 수익률 곡선 역전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수익률 곡선 이외에도 이제 실질 M1 통화 공급 성장세를 좀 주시를 해야 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실질 M1 통화 공급은요, 침체를 1년 정도 앞두면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경향을 보이곤 하는데요. 또 주시해야 할 부분이 이제 신용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골드만삭스가 미국 국채 금리의 연말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연말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8%로 낮춰 잡았는데요. 2년물 금리와 5년물 금리는 이제 각각 2.45%와 2.4%로 예상을 했고요. 30년물 금리는 연말 전망치가 이제 3.1%로 예측을 한 상황입니다. 금리의 경로는 낮췄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여전히 상승세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런 전망치 조정이 좀 연준의 기조 변화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작년 연말만 해도 2020년까지 연준이 5차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동결로 예상을 수정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핀텍 자산 운용이요. 미국 회사채 시장이 나타내는 경기 전망이 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도 경기 침체 발생률을 좀 불과 한 2%로 반영을 하고 있다면서 연초 이후 미국 국채 금리와 고금리 회사채의 금리 스프레드는 150bp 수준까지 축소됐다고 밝혔는데요. 회사채보다 지난주에 미국 국채 커브 역전이 경기 리스크를 더욱더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 댈러스 연은이 중국이 경제를 다시 부양하기 위해서 적자 지출을 사용하려 한다면 새로운 자금 조달처를 좀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예전처럼 부채를 통한 부양 체계에 더 의존을 할 수 있지만 급증하는 신규 부채와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좀 차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 국내 저축이 아닌 해외 차입에 의존을 한다면 이런 정책의 사용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1분기 강한 상승 이후 2분기 주식시장이 한숨 돌리고 있는 가운데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 랠리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과 이제 2016년 중반 이후에 처음 나타난 골든 크로스를 볼 때 추가 랠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좀 맞서고 있는데요. 산체스 CEO가 지금 증시가 좀 양날의 칼이라고 하면서 그 탄관 속에 좀 카나리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올해 첫 3개월 동안 뉴욕 증시의 주요 증시들이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좀 반등을 했는데요. 연준의 인내심에 이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은 경제 둔화의 경고 신호라고 좀 지적을 한 상황입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기대치를 계속 낮추고 있는 가운데 다만 이번 랠리가 몇 분기 동안 지속할 수 있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투자자들이 좀 증시에서 수익 창출을 가능할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제레미 시겔 펜실베니아대 교수가 현재 증시 밸류에이션이 낮지 않기 때문에 큰 강세 시장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소폭 상승 압력이 올 수는 있지만 큰 강세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시겔 교수는 좀 대표적인 증시 강세론자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좀 강세론에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조정 위험이 좀 커지고 있고 시장이 중국과 무역 협상에 기대하고 있다면서 만약 협상이 좀 결렬이 된다면 큰 매도세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한 80%에서 90%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1분기 실적 부진과 관련해서 좀 우려감도 내비쳤는데요. 4월 12일에 JP모건의 실적을 시작으로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된다면서 실적 전망은 많은 전략가가 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아시아 증시에 대한 소식인데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약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일본도 보면요, 도쿄 증시도 상승을 했고요. 니케이 지수, 토픽스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하면서 상승폭을 또 키우면서 올랐습니다. 대만과 홍콩, 중국, 다양한 국가에서 또 상승을 보였는데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전장 대비 하락 출발을 했었지만 장중에 미국과 중국이 최종적인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세로 방향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요, 브렉시트에 관한 소식인데요. 테레사 메이 총리가요, 유럽 연합에 브렉시트 기한의 추가 연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내각 회의를 종료한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리스본 조약의 50조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기한 연장은 가능한 짧고 또 EU 탈퇴 방안을 승인하면 종료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5월 22일 이전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길 좀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이 총리가요, 다음 주 열리는 EU 서밋에 앞서서 좀 연장 방안을 EU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그러면서 노동당의 제러미 코민 대표에게 의회에서 표결을 붙일 좀 브렉시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좀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좀 파운드화가 강세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3일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브렉시트와 관련한 아일랜드 재무장관 발언에 힘입어서 좀 상승을 한 상황인데요. 메이 총리가 일단은 브렉시트 시기를 추가 연기를 하고 노동당과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제 도노 재무장관이 노딜 브렉시트를 맞이하게 되더라도 이후에 단일 시장 약속과 이제 벨파스트 협정의 밸런스는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브렉시트가 이제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은 이제 좀 돌파구를 찾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지 또 외신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CNBC의 기사인데요. 네, 이제 오일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이란에 대한 제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거는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좋은 소식이다라는 이런 기사입니다. 왜냐면요, 이제 미국의 이제 가솔린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내려야 하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제재를 못한다면 좀 가솔린 가격이 좀 낮아지니까 이제 재선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좋은 그런 일이다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네, 아마도 5월 2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8개 국가에게 예외적으로 좀 허용을 하고 있었죠.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아마 이런 결정을 5월 2일까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오일 재고도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또 속보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에 관련된 이제 CNBC의 속보인데요. 이제 오일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는 기사입니다. 네, 뭐 지금 미국의 재고가 720만 배럴로 이제 급증을 하면서 이제 오일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이런 기사인데요. 그리고 지금 오펙의 감산과 또 미국의 이란의 제재 또 베네수엘라의 지금 사태 때문에 좀 오일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8개 국가 중에 한 3개 국가 정도에 대한 이제 뭐 면제부 이런 거를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가 아직 해결이 안 되면서 좀 유가의 상승에 좀 압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떻게 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이제 또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가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